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2편입니다. 600만원 이하 자전거 추천 영상 2편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광고 같은 거 없고 그냥 제가 알아서 선택하고 나눈 겁니다. 자, 1편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가성비 위주였다면 이번 편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간 브랜드나 이런 디자인 위주가 될 겁니다. 때문에 1편보다 약간 그래도 구성상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제가 제 눈에 볼 때 그냥 제가 판단할 때 1편에 나왔던 것보다는 가성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예쁜 것, 그래서 이번 편에는 처음으로 자이언트하고 메리다가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가격대의 자전거를 사시는 분께는 내가 예쁜 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저 또한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서벨로 S 시리즈 디스크 울테그라입니다. 자, 요게 넣은 이유가 구성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에어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휠도 뭔가 하이림도 아니고, 그리고 구동계도 뭐 전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프레임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걸 실제로 봤는데 예쁩니다. 진짜 이 헤비달에서 제가 딱 봤는데 와, 프레임 도장 클래스가 진짜 예쁘다. 근데 휠이 진짜 아쉬워요. 에어로면 그래도 한 50mm 끼워줘야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549만원. 그러니까 자이언트나 메리다나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죠. 이게 좀 돈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림을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무려 74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급 차이가 갑자기 그냥 껑충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549만 원인데 이게 749만 원.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6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얘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 휠 자체도 DT 스위스 P1832 스플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그냥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아쉽게도 카본일이 아니에요. 카본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하이림을 못 쓰고, 알루미늄인데 완전 로우림 하면 또 좀 이렇게 모양이 안 나니까 한 이 정도의 휠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를 산다면 좀 여유가 되신다면 파스포츠 같은 거 카본 휠 50mm짜리 하나만 꼽아도 훨씬 더 외형적으로 진짜 예쁠 겁니다. 자, 크랭크는 5236에, 그리고 스프라켓은 1130. 네, 뭐 에어로의 한국 지형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지만 1132 정도 되는 게 좋겠다. 한국 지형에서는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는 좀 떨어지고 구성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디자인, 프레임 디자인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서벨로 S 시리즈 549만원 1번이었고요. 다음은 제 추천 영상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비앙키 아리아 디스크 울테그라입니다. 비앙키, 여성들의 자전거라고 해야 될까? 물론 남성들도 타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선택을 받은 이 체레스트 그린 컬러의 이 강렬한 이 디자인과 이 예쁨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또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앞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감성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프린팅 되거나 그냥 로고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스캇이나 시트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배지를 그냥 이렇게 철제로 딱 박아놓는. 이거 무겁잖아요. 이런 하면 무겁잖아요. 이게 무겁고 뭐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세차할 때 떼끼고 이런 거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빡빡 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실제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에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그냥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비앙키랑 이렇게 다 이렇게 옆에 딱 대 놓으면 뭔가 이 뭐랄까 이 유럽의 이 감성 지린다 쌉지린다 라는 그런 느낌. 하지만 역시나 5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얘도 서벨로랑 마찬가지로 구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프레임은 카본이기는 한데요. 핸들바도 카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휠도 펄크럼 레이싱 618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은 그냥 알루미늄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본이면은 카본이라고 안 적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루미늄이다. 근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레임이 요 정도 휠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동계도 당연히 전동 아니고 기계식 울테그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나 진짜 비앙키 나 너무 예뻐요, 비앙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정도 가격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리고 타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것만 카본 그냥 휠로 바꿔만 주셔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사세요. 비앙키는 이거 사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타면 사람들이 그거 왜 샀어? 라고 할 거예요. 비앙키는 이거지 이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추천 자전거는 캐논델 슈퍼6 에보 하이모드 디스크 ULT입니다. 소개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에, 그리고 크랭크가 이게 아마 자체 크랭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더 경량 크랭크로 알고 있어요. 자, 59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구성은 조금 약합니다. 전동구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캐논데일이 전반적으로 좀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캐논데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 크랭크가 뭐 듣기로는 듀라이스 크랭크보다 가볍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을 뽕뽕 뚫어놔서 뭐 가볍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청소하기는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랭크를 뜯어내지 않고도 이너 체이닝을 청소하기가 편할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데칼이 이 데칼이 저는 더 좋은데 이 라파 데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캐논데일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요 데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데칼의 컬러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뭐 빨간색도 괜찮긴 한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이렇게 라파 에디션 역시 갬성 아니겠습니까? 네, 라파 요거 딱 사가지고 입고 요거 비슷한 라파 디자인의 옷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한 방에 갬성 라이더 되는 거죠. 동호회는 뭐다? 갬성이다. 자전거는 뭐다? 패션이다. 네. 운동하는데 패션의 영역입니다. 사실상 동호인들은 이 팀 레플리카의 컬러가 있다면은 저라면은 무조건 이 빨간색이 좀 밋밋하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런 게 좋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레플리카가 팀 레플리카의 컬러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590 정도 되다 보니까 카본 휠이 달려요. 그리고 이 카본 휠의 이름을 보면은 캐논데일 자체에서 만드는 카본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튜블리스 레디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또한 장점일 것 같고요. 크랭크는 5236에 스프라켓은 113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1132로 추천드리고요. 크랭크 한국 시장에는 그냥 컴팩트 크랭크로 팔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이 라파 에디션의 데칼을 살 수만 있다면 괜찮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본 휠도 달려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나중에 좀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파워미터만 달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타막 SL7 익스퍼트 울테그라 DI2입니다. 타막을 그래도 카본 프레임에 DI2가 전동구동계가 달려있는 모델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고요. 610만 원이라서 얘도 10만 원이 오바긴 하지만 이거를 여기에 이번에 넣지 않으면 다음번에 넣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었습니다. 자 요즘 좀 이 브랜드가 살짝 좀 말이 있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많지만 조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스페셜라이즈드에 무슨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연단위로 계약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엠베서더 계약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 한번 좀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분들이 스페셜라이즈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뭐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제품만은 그래도 스페셜라이즈드의 자전거를 61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전동구동계가 달려있는 모델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움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불을 켜고 지켜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프라켓은 역시나 1130이 달려있고요. 뭐 구성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으로 봤을 때 휠은 당연히 알루미늄이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자전거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트랙 에몬다 SL6 디스크 프로입니다. 가격은 519만 원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구동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보시다시피 아주 역시나 트랙이 정말 사진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다른 브랜드들이 자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진 퀄리티다 보고 배워라 이놈들아 라고 말하는 듯한 사진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트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기도 잘 찍고 보정도 잘하고 잘 올려놨을까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은 정말 퀄이 급이 다르다. 그냥 사진의 급이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 찍어놓은 거 보세요. 사진 누가 찍은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잘 찍었네요 진짜. 어쨌든 이 자전거는 에몬다 그러니까 트랙에서 나오는 올라운드형 자전거고요. 에몬다 SL6 디스크 브레이크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본트래거 에올루스 엘리트 35 카본 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튜블리스 레드도 되고 35mm 휠로 올라운드성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랭크도 5236 그리고 카세트도 역시나 1130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하기로 했나? 다 모든 자전거 수입사 제조사들이 우리 이렇게 다 맞춥시다. 뭐 미컴의
미컴에 1130으로 다 통일하시죠. 네. 하고 시마노에다가 그냥 다 통으로 그냥 주문을 그냥 한 방에 다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다 미컴에 1130으로 다 통일을 해놨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핸들바는 당연히 뭐 가격 때문에 알루미늄이 장착이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트랙의 이 M-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트랙이 정말 예쁘긴 예뻐요. 그리고 구성이 얘가 가격이 600 오늘 600 이하를 얘기하는데 51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나쁘지가 않아서 저 놀랐습니다. 왜냐면 트랙이 진짜 비싸요. 정말 제가 볼 때 스페셜라이즈드나 이런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 1 때문에라도 트랙이 저는 가장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본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 부분만 딱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빨간색이 또 더 너무 이 색깔의 밝은 채도의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 또 촌스러울 텐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포인트를 살려서 좀 이렇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트랙이라는 브랜드를 좀 괜찮아 하는데 519만 원에 카본 휠도 달려있고 전동 빼고는 진짜 다 괜찮으니까 이 정도 구성의 자전거를 살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얘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재미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 가격에 피나렐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피나렐로의 파리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엔듀런스하고 그랩을 살짝 걸치는 느낌? 예, 약간 그런 살짝 느낌인데 엔듀런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495만 원에 피나렐로. 그러니까 피나렐로 하면은 뭐 일반 양산형 자전거 중에서는 뭐 최상급 가장 비싼 자전거 프레임이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파리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타이어를 보시면은 타이어가 살짝 그래블 성향의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로드레이스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피나렐로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파리스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 피나렐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온다 포크라든지 이런 형태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내가 정말 피나렐로 한번 타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모델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그러니까 이번 편은 좀 가성비보다는 이런 좀 브랜드나 이런 디자인 살짝 그런 쪽으로 살짝 조금 이제 생각을 뭐 완전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나렐로도 좀 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좀 사실 억지로 찾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 좀 헷갈리시는 분께 그래도 좀 확실한 픽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